굵직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개인의 매도세에 이기지 못하고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카카오, 미래에셋대우, CJ, 제일제당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섬유, 의복, 음식료품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IT, 은행 등 주도주가 오르면서 증시를 지탱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가 상승했지만 지수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시가총액 상위주인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요. 업종별로는 통신, 방송 서비스가 상승한 반면 부동산, 오락문화, 유통 등이 내리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아마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가슴을 철렁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2%대 하락까지 나왔었죠. 아마 사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 지금 시장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고 또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실 겁니다. 자, 지수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내 종목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약한 거는 제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건 결국 수급입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 혹시 주변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매도를 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매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매도가 좀 쏟아진다라는 거는 지금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 또는 슈퍼개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대형주나 중형주 같은 경우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약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빨간색을 보고 나서 기관들이 현재 지금 시장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자, 우라노스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급 중에서 과연 어떠한 수급이 들어왔는가를 따져봤을 때, 자, 국가지자체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성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프로그램 매매 성격입니다. 초단기성 물량일 뿐이지 증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매수세가 존재하는가? 실질적으로 투신이나 연기금들 수급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투신, 연기금, 그나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결국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잃어버린 이 수급들이 시장을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좀 방향성을 잃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지수 하락의 원인은 매수세를 잡는 메이저 수급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할 시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먼저 포착된 다원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자회사죠. 이 다원 메닥스가 2년 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다원 메닥스는 차세대 암치료법을 보유함으로써 제2의 신라젠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많은 투자 벤처 캐피탈 회사 쪽에서 지금 총 100억 정도의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는 제2의 신라젠 같은 종목이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물론 뜯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뉴스 소문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 다원시스의 자회사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 상장이 현재 시점에서 상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장을 하려고 해도 한 2년 정도 가량은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결국 2020년쯤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른감 있는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내동매매 또는 올라갈 때 쫓아가실 필요가 없고요. 정확하게 급등 직전에만 이런 단서를 찾아내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시면 계속 이제 좀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꼈던 종목이었죠. 지난 10월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10월 말부터 이제 제약주가 좀 상승하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저점 라인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전에 보시면은 크게 한번 움직인 다음에 이 장기평선 121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거의 4거래일 정도 아래 꼬리를 방어를 해주면서 이 121선을 지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급들이 앞전에 들어온 수급들이 종목을 하단으로 끌어내리기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했다가 재차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만 잘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아랫꼬리가 포착을 하고 이 단기 쌍바닥만 포착을 하셨어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급등에 단서가 되는 이 캔들만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 메닥스가 상장에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좀 이른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급등 전 포착 방법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넥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넥스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업에 진출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또 이 넥스지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넥스코인을 이제 정식으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베타 서버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뭔가 사업 부분도 아니고 실적으로 이어질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뭐 워낙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시장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또 급등이 나오다 급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라 이런 종목들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오늘 올라갔다고 저 위에서 잡아가지고 또 내일까지 갖고 가시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사실은 그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종목인데 어제장에 이제 이슈로 인해서 급등, 소위 말해서 이제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장에도 요게 좀 흔들리다가 결국은 장중에 또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를 좀 크게 뺐더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 위에 구간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저항대까지도 갔다가 결국 그 저항대 밑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 이 위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굳이 올라갈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급등전에 선취매가 안 된다라면 차라리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좀 위험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항상 매매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사실 뭐 SBI 핀테크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런 뭐 관련된 종목들 사실 많습니다만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소액 이 송금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또 가상화폐하고 또 연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SBI 핀테크 솔루션도 이번에 가상화폐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자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종목 윗꼬리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악재가 뜨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윗꼬리가 좀 크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 상승 추세를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잘 보시면 정확하게 N자형 패턴, 그러니까 계단 형식으로 정확하게 지지를 확인하고 직전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 지지를 확인하고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만큼 이 앞전의 추세 라인 때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추세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면 이 구간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앞전 저항대를 항상 강력하게 돌파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고 결국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직전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정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는가, 요걸 좀 보고 가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매매 방식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이런 매매 패턴들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핀테크 솔루션즈까지 매매 패턴을 통해서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신다면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배워가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사실 오늘 뭐 무슨 강의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종목 또는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나 또는 테마를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거의 하락 종목만 1,700개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자꾸 하락하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연 빠질 것인가 또는 다시 상승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섹터가 어딘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장세 진단과 함께 또 공략해야 할 종목까지 오늘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사실 어제 방송은 제가 또 몸살이 걸린 상태로, 또 기침이 심한 상태로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방송을 오히려 기침을 하지 않고 또 되게 열정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주변에서 정말 아픈 거 맞냐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맞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또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사랑에 또 이렇게 기침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여전히 좀 상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출렁거렸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제가 뭐 많은 강의를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좀 오늘은 긴급 시장을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장을 일단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까지 좀 준비를 알차게 한번 해보도록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주식하셨던 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직장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딱 봤더니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장중에 매매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무슨 이런 시장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정말 가슴을 철렁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또 하락을 했었죠. 거의 10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3시까지 시장이 그야말로 다이나믹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 장세 같다. 뭐 스키장 같다. 그야말로 파란 물결만 바닥으로 쭉 내려 꽂으면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11월 달 제가 지수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이 나오게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시장 하락하더라도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 튼튼한 종목을 제가 또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가? 왜 이렇게까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장중에 1,700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가?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게 과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앞전에도 시황에서 잠시 잠깐이나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기관들 외국인들 사는데 개인들만 파니까 시장이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들이 판다고 시장이 안 가겠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입니다.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왜 시장이 안 올라갑니까? 개인들이 판다고 시장이 빠질 정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드러나 있는 수치만 가지고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떠드는 건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개인들 물론 팝니다. 근데 저게 과연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저렇게 팔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 반대 매매가 나오든지 또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개미가 지금 팔고 있다. 소위 말해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이게 과연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과 우리 펀드 자금들, 투자 신탁 자금들, 이 물량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급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금융 투자, 말 그대로 증권사 자기자본 계정의 물량들입니다.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로 체결됐다가 매도 나갔다가 체결됐다가 매도 나갔다가 반복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옵션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자동으로 체결하고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물량들이라 초단기성 물량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매수하는 물량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주고 있으나 외국인들 역시나 지금 매수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결국은 지금 증시는 근본적으로 수급이 부족하고 매도가 강하기보다는 매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그리고 ECB 통화정책 FOMC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모든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 사실 지금 지수를 살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빼자니 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 관망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결국 매수세가 없다 보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 오늘 하락 종목 1,700개였고 상승 종목은 300개가 채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한 30개가량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수익만 나면 된다라고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올바른 투자인가? 너무나 투기적인 매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옴니텔, 한일진공, 비덴트, 팍스넷 외에도 30개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여기에서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극히 드물 겁니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야 된다.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그 기대가 무너지는 무언가가 나오거나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폭락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마치 과거에 신라젠이 좀 과도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테마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글쎄요.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던 효과와 저는 상당히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옴니텔, 한일진공, 비덴트, 팍스넷 다 공통적으로 뭐죠? 어제까지는 상승을 시켰는데 오늘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문제와 거래소 하나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장중에 전부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하락치를 기록을 한 게 한일진공입니다. 그만큼 폭락도 잘 나오는 종목인 만큼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 공통적으로 수급을 보면 개인들 수급밖에 없습니다. 기관들 외인들이 담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들밖에 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내동매매 쫓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가 말고도 분명히 수익 날 종목 있다라고 강의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코인 거래소 유비시 해킹으로 손실을 봤다. 사실 유비시라는 이 코인 거래소 정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가상화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정말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너도 나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매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중학생부터 총수부까지, 가전주부까지도 전부 다 비트코인 매매를 한다라고들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주변에는 500만 원으로 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규제까지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 정부가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수정을 했다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고 금융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통신 판매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보니 정확하게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확한 뭐 원칙이라든지 정확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인 거래소. 우리나라 거래소만 하더라도 20개가 넘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정도인데 이 코인 거래소 유빗이 이번에 해킹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첫 번째였느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요. 코인 거래소 유빗 4월 달에도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앞전에 해킹 당했을 때 유빗이란 이름이 아니었고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해킹 때문에 이름을 유빗으로 바꿨고 다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한 번의 해킹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의 17%대의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자, 유빗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피해금 여러분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왜?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 사실 우리 투자금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돈이 75%까지밖에 보존이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많은 고객들의 피해를 주게 됐고 결국은 이런 큰 피해로 인해서 파산 절차에 돌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래소들 과연 안전할까요? 아마 많은 거래소들 지금 불안정할 겁니다.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많은 거래소들 지금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보안이 부각이 될 거고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야말로 정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정말 여러분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냥 상승하는 종목 잘 쫓아가는 거 하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전자결제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무슨 종목입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12월 6일 2주 전에 바로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서버 보안과 응용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보안이라는 이슈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결국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폭락이 나왔지만 아마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재차 한 번 더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보십시오. 제가 12월 6일 날 공개를 해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불과 7거래일 만에 20%대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자, 보십시오. 오늘장에 음봉 아래 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일장에 또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비트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또는 정말 가상화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지 모른다라면 모르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우리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돈 번다라고 하니까 그냥 느닷없이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강원랜드에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부분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걸 왜 모르고 투자하십니까? 이거는 마치 부동산 매매를 하러 갔는데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세대주에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국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업을 모르고 잡는다. 손실 보더라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손실 봤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한테도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야, 호동아,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해도 되냐? 라고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랬습니다. 뭣도 모르면 하지도 마라. 모르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은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모른다라면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라도 정확하게 뜯어보고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뭐 양도세나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매매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할 거고 또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고 지금 양도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점차 지금 투기적인 매매가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물론 단기적인 시세가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잘 읽고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핵심은 수급입니다. 12월 시장의 수급,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수급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요. 아직까지 이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사고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왜 물량이 크지 않을까요? 자금을 집행하기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바로 지난 12월 2일 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스닥을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 국민연금의 투자금을 조금 더 증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 측에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2일 날 투신과 연기금들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관들이 자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이거 시장이 이상한데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지금 시장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툭하면 시장이 흔들리고요. 툭하면 종목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을까요? 앞으로도 시장이 주춤거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분봉 3시부터 1분봉입니다. 3시까지는 시장이 빠지다가 이상하게 3시부터는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 시장이 왜 올라왔을까요? 왜 이렇게 힘을 뻗어가면서 올라왔을까요? 장중에 2%대의 하락이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끌어올리는 분봉이 마지막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단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바로 연기금을 코스닥 시장에다가 2%에서 10%대까지 증대를 시켜서 코스닥에 10%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발표한 게 아니라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늦어도 내년 1월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막판에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12월 2일 날에는 연기를 하면서 시장을 빠져버렸는데 오늘은 이 정책이 곧 나온다라는 이야기에 지수가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런 거 참 보면 웃깁니다. 우리나라 증시격언에는 제가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그야말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정말 크게 왔다 갔다 좌지우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렇더라면 오늘까지 지수가 빠진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지원을 하고 이 연기금들 어디에 들어갈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수익을 못 봤다라면 지금 그동안 시장이 빠져서 손실을 봤다라면 이걸 지금 매달려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위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종목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인 종목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것인지 이거를 찾아서 제대로 된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 지금 손실들 만회하고도 남고요. 그동안 답답했었던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건 결과론 쪽이라고 봅니다. 한 종목 손실 봤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종목 손실 봤어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본다라면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두 종목 손실 봤어도 한 종목을 크게 먹는다라면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월 말에 내 계좌를 수익으로만 마무리한다라면 성공할 수 있는 매매, 성공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부진했어도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거래일수에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십시오. 수익을 뽑아내서 월말 계좌를 플러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거고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을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국내 투자자로서 12월 달에 공략해야 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 시대를 겪으면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비중이 외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이야말로 시장의 주도주고 시장의 메인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어제 제가 CJENM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장 빠져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바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 공략해야 되는 종목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12월 달을 이겨내신다라면 1월 달하고 2월 달은 어차피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무슨 종목일까요? 자, 혹시 이 캔들, 이 차트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십니까?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죠? 최근에 하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 5%대의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자 전 세계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지난
10월 달에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는 이제 고점이다. 매도 의견을 제시했던 기업이죠. 근데 매도 의견 제시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 자리에서 무너질까요?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반도체 고점론은 지난 7, 8월 달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 만큼 정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건데 무너지겠습니까? 오히려 조정을 줬다가 지난 7, 8월 달처럼 횡보를 하면서 물량 모았다가 재차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딱 그 구간입니다. 횡보하고 있고요. 오늘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지금 D램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도체 기업이 안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의 메인 섹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급인데 이런 종목들이 바로 수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보십시오.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대형주가 아니라 반도체 기업을 사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 최근에 눌렸다가 재차 반등을 나오려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은 D램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은 IT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IT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목이 좋지 않은 만큼 잠시 쉬었다가 바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시장의 현 주소와 또 공략해야 할 종목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시장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관망장세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2월에 공략해야 할 종목 SK하이닉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IT 반도체 업체가 앞으로 향후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종목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지난 제가 한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결국 이제 롱런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메인 섹터인 반도체, IT를 이길 섹터는 없습니다. 최근에 IT 섹터가 쉬면서 정말 지수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IT 섹터가 받쳐줘야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슬슬 SK하이닉스와 대장주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SK하이닉스 공략하기 어렵죠. 가격도 비싸고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말고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맛에 딱 맞는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요?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서 주가도 아직까지 저평가이고 메리트 있는 종목, 그리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급등까지도 가능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12월 달부터 1월, 2월 달까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지금 미증시는 세제 개편안이 좀 통과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 움직임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지수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종목들 골라내셔야 되는 만큼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조정장을 끝내고 이제 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만큼 좋은 종목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셔서 좋은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